안녕하세요. 깍시 인사드립니다. 좀 오랜만에 인사를 좀 드리는 것 같네요. 최근에 주식시장의 흐름을 조금 이야기를 해보면 이렇게 정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좀 둔화되는, 그러니까 약간의 그 행보하면서 둔화되는 이런 추이를 조금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추이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다가 오늘의 주제인 이렇게 떡락하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이 두려움이 좀 시장에 좀 번지고 있는 게 사실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 떡락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점검을 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증시가 폭락할 때 어김없이 뒤에 나타나는 이분의 얼굴을 뉴스에서 좀 자주 볼 수가 있는데 상당히 이분이 누군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아무튼 오늘의 주제, 떡락. 앞으로 이 주시장이 떡락하는 길로 다시금 접어드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좀 해볼까 하고요. 그리고 부제로는 시장의 흐름을 이해한다면 마음이 매우 편안해질 수 있다, 이런 부제로 이야기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본격적으로 보시기 전에 구독은 공짜, 좋아요는 설레는 마음으로 알람 설정도 한번 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할게요. 일단 국내 증시 모멘텀이 둔화되는 양상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 걸까? 지난 3월 말 이후, 그러니까 코로나가 정점이었던 3월 말 이후 지속된 이런 상승 랠리 이후 최근 이렇게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둔화되는 국면을 이렇게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고점을 지속적으로 뚫지 못하고 이 부근에만 가까워지면 매물이 계속적으로 출현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 3월 말 이후 지속된 이런 상승 랠리 속에 모멘텀이 조금 둔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물론 이런 둔화되는 모멘텀 속에는 조정이 이유 없이 그냥 조정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이 명분을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로 좀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북반구 국가들의 코로나 재확산 추세가 다시금 이어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다시금 온도가 내려가고 이 습기가 이렇게 좀 습도가 좀 낮아지는 이런 그 겨울철에 다시금 접어들게 되면서, 이 북반구 국가들이 겨울철에 접어들게 되면서 다시금 코로나가 재확산되는 추세가 좀 나타나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연준의 부양책이 현재 그 교착 상태에 좀 빠져 있는 모습인데, 이게 대선이 지금 한 3주 정도 이렇게 남았는데 대선 전에 이 부양책이 타결될 좀 가능성은 좀 희박하지 않나, 이 대선 이후로 이런 부양책을 다 미루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 이렇게 뚜렷한 호재가 지금 부각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이 글로벌 이런 자산들이 적극적으로 이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돈을 투자하고 이렇게 베팅을 좀 하지는 않는 모습이다, 이렇게 좀 설명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뒤에서 제가 이 환율 이야기를 할 거지만, 이와 반대로 이 환율은 이 코로나 정점이었던 1290원 후반에서 지금은 1140원까지 이렇게 급격하게 내려오면서 매우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거. 환율 이야기는 뒤에서 좀 더 이어서 제가 한 번 더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런 그 증시의 조정 추세가 단기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그 이유, 그 첫 번째로 이게 금융 시스템으로 번질 국면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그 첫 번째 이유로 제가 환율을 중요하다고 많이 말씀을 드렸고, 환율을 계속적으로 모니터링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 그 과거 이렇게 경기가 매우 불안정한 국면이 이어지게 되면 이 환율이, 그러니까 이 달러의 가치가 매우 급격하게 상승하는 국면을 보이게 되고요. 그런데 지금의 흐름은 어떻습니까? 이 원달러의 흐름을 보게 되면 이 최근 이런 그 증시의 이런 조정 국면과 별개로 이 원달러는 상당히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걸 보게 되면 이 항상 그 경기의 흐름을 보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주식시장의 조정을 같이 보는 데 있어 가지고 달러의 흐름을 항상 주시해야 되는데, 이 증시의 조정이 지금 이렇게 나름 깊게 좀 나타났다 하더라도 환율의 흐름은 지금 너무 안정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에 상당히 민감한 통화를 할 수 있는 이 원화, 그러니까 원화의 경우 이 경기, 그러니까 코로나가 이렇게 번지는 이 불확실성,
그러니까 이 과거의 금융위기에 이 시스템까지 이 번질 수 있다는 이런 두려움 때문에 원화가 이 안정적이었던 뭐 1100원대에서 1200 후반대까지 이렇게 가파르게 불과 뭐 한 달이나 시간도 필요 없고요. 뭐 거의 뭐 매일 1%씩 이렇게 원화 가치가 떡락하면서 이렇게 달러의 가치가 상승하는 이 매우 불안정한 흐름이 나타나게 되는데 지금은 이와 별개로 원화의 가치가 이 매우 그 안정적인 흐름을 이렇게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기에 상당히 민감한 통화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원화가 이 경기가 안 좋고 경기가 약간 그 십다꾸리한 그러니까 불안정한 국면을 흘러가게 되면 원화가 무조건적으로 이 약세를 어느 나라 통화 국가보다도 이 무조건적으로 이 선두적으로 약세를 보이는 국면을 좀 띄고 있는데 근본 사태는 너무나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이런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는 것은 이 반대로 생각해보면 아직 이 경기에 대한 불안이 상존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그 국면은 약간 그 대선 전에 그러니까 시장이 원래 그 연준의 부양책을 약간 기대하고 좀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부양책을 약간의 기대하고 더 증시도 약간의 뭐 더 모멘텀을 발휘할 것으로 약간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 부양책 효과가 이 기대와 달리 좀 지연이 됐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그 부양책 효과가 지연되면서 최근에 이런 조정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고, 그러니까 이 인플레이션이 다시금 그 상승해서 둔화되는 이런 기로를 좀 밟게 되었고, 이런 둔화되는 조짐과 함께 증시의 그 인플레이션과 신흥국 증시, 사실상 기대 인플레이션하고 그 신흥국 증시는 상당히 이렇게 그 동조화되는 이런 그 패턴을 보이고요. 그래서 기대 인플레이션 올라가면 신흥국 증시도 보통 대개는 상승하는 국면을 보이게 됩니다. 근데 최근에 이런 둔화 조짐이 이 코스피에 둔화를 들고 오게 되었고, 이런 둔화 움직임이 그러니까 그 지금 미국의 대선 전 미국의 부양책이 지금은 뭐 교책 상태에 있지만 지금 그리고 대선까지 한 3주 남았지만 이런 시간의 경과는 결국에 다시금 그 이후에 부양책을 더 불러올 수밖에 없고, 이런 부양책이 다시금 집행이 되고 좀 기대감을 불러온다면 다시금 이런 인플레이션의 신호, 기대감을 더 불러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기대 인플레이션이 조금 둔화되는 움직이었지만 다시금 재차 반등되는 움직임으로 지금 이미 조금씩 나타나고 있고, 앞으로는 둔화되더라도 다시 반등하는 움직임으로 이렇게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참고로 제가 유가를 이렇게 들고 왔는데요. 사실상 유가와 인플레이션은 상당히 동조하는 국면을 보이게 되고요. 그래서 경기가 회복이 되는 추세를 보이게 되면 유가도 오르게 되고, 뭐 유가뿐만 아니라 뭐 이 구리 가격도 상승하게 되고, 이런 국일 가격의 상승, 그리고 인플레이션의 상승, 유가의 상승은 이 경기 회복의 신호, 그러니까 지금 경기가 확장 국면에 돌입하고 있구나,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OECD 경기 선행지수를 조금 이야기해 볼까 하는데요. 이 경기 선행지수람은 6개월 후의 경기를 조금 예측해서 반영된 지표라고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데, 여기서 뭐 이 경기 예측을 나타내는 지표를 좀 설명드리기 앞서서 어차피 주식시장 또한 미래를 선반영해서 좀 움직이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제가 뭐 여기서 조금 이야기하고 싶은 점이 뭐냐면, 이 경기 확장이 이렇게 유지될 때 그러니까 이 상승 모멘텀이 한번 시작되면 최소 1년 반은 진행이 되더라,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 그러니까 뭐 4월 초에 코로나가 이 정점이었을 때를 바닥으로 기점으로 본다면 4월 초 이후에 지금 10월 달이니까 뭐 한 6개월 정도 지났죠. 아직 고작 6개월 정도의 이 경기 바닥에서 이제 슬금슬금 약간 회복하는 국면이 나왔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런 기점, 그러니까 적어도 약간 그 과거에는 최소 1년 반 동안 이런 경기 확장 국면이 진행됐다는 걸 볼 때 지금 당장 이 고작 6개월 지났는데 경기 회복 사이클이 종료될 것이라고 일단은 저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고요. 그래서 종료 시점은 언제가 될 것이냐. 이 충분히 물가가 상승하고 이 과거처럼 최소 이 시점, 그러니까 최소 이 시점까지 경기가 더 확장 국면이 일어나고 충분히 가속화되는 시점이 되어야 다시금 또 버블이 생기고 이 침체로 돌아서는 이런 조건이 성립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은 고작 6개월, 그러니까 바닥 국면에서 이 고작 6개월밖에 안 지난 국면에서 이 충분히 물가가 상승하고 인플레이션이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 이제 더 이상의 금리를 동결하지 않고 양적 완화를 유지하지 않고 금리를 인상시키는 시점이 도달해서야 그때 가서야 이 조정 국면 다시금 경기 확장에서 다시금 이렇게 침체 국면으로 돌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경기 확장 국면이 제가 뭐 솔직히 저의 멤버십 영상에서 아주 자세히 좀 다루고 있지만 이런 경기 확장 국면과 함께 뭐 멤버십에서 제가 좀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런 경기 확장 국면이 앞으로 좀 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아니고 향후 최소한 1년 정도는 더 진행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런 경기 확장 국면은 코스피의 이런 전체 기업들의 영업이익의 이런 컨센서스와 매우 부합한다는 사실. 그러니까 이 시기 이렇게 경기 확장 국면이 이루어질 때 코스피의 영업이익이 연간 영업이익이 상승하는 국면을 이렇게 보이고 있더라. 이 동일하더라. 이런 걸 매우 알 수가 있고요. 아무튼 오늘의 주제는 제가 뭐 최근에 조정의 빌미로 약간의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이 있다면 전혀 쫄 필요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좀 하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지금의 증시는 약간 대선 전에 나름 명분을 가지고 시장은 조정을 하고 있다. 뭐 명분 없이 조정을 할 수 없겠죠. 뭐 뉴스를 만들더라도 뭐 때문에 떨어졌다, 뭐 때문에 떨어졌다 항상 명분을 갖기 마련이고요. 그래서 명분은 뭐 당연히 코로나 핑계를 대고 대선 전 불확실성을 핑계 대지만 이런 조정 국면은 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특히나 환율의 움직임, 원화의 움직임이 너무나도 안정적이라는 거예요. 벌써 1140원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코로나 정점이었던 1290원. 달러를 절대 사지 말라고 제가 누누이 이야기를 많이 했고, 불과 6개월 지났는데 뭐 1140원이니까 벌써 한 150원 정도 떨어졌네요. 그래서 지금도 달러를 보유하고 있다면 상당히 좀 안타깝다고 볼 수가 있고요. 향후 최소한 1년 이상은 달러 가치가 저는 더 떨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 조정된 기대 인플레 현상,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 기대 인플레가 계속 상승하는 모습 보였는데 최근 조정된 국면도 증시의 모멘텀, 그러니까 부양책 부재로 인한 실망감으로 인해서 생긴 좀 추세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결국에 이런 추세는 다시금 기지개를 펴는 모습이고, 인플레가 상승하게 되면 국내 코스피도 덩달아 동주화되는 현상을 보이더라. 그리고 대선 이후에 다시 부양책이 집행이 된다면 경기 모멘텀은 다시 탄력을 받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코로나를 바닥으로 본다면 경기 확장 국면은 제가 고작 지금 6개월의 확장 국면이 나왔다고 얘기를 드렸고, 이 경기가 보통 확장되기 시작하면 최소 1년 반이란 시간을 보였다는 점을 볼 때 지금은 오히려 이 조정이 오면 비중을 확대해서 즐길 시점이지 쫄아서 팔 시점이 아니다라는 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쫄아서 팔 시점은 언제냐? 이 충분히 인플레 현상이 나타나고 그 이후에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이 금리를 올려서 이 부담을 줄 때까지는 일단은 지금은 긴장을 할 시점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충분히 인플레 현상이 나타나고 금리를 올릴 때까지 확장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 이 연준이 완화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칠 수밖에 없다는 점, 그래서 완화적인 정책을 유도해서 인플레를 유발시킬 수밖에 없다는 점, 그리고 최근 뭐 아주 조금 이렇게 조정받았다고
일단 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 조정 없이 가는 주식은 항상 그렇듯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뭐 제가 준비한 깍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 뭐 좀 유익하셨다면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 한번 부탁드리고요. 또 다음 시간에 좋은 영상으로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